오늘 이렇게 링링이 와서 바람이 세찬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요 강좌에 참석하신 우리 100여 명 우리 회원님들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70회차 재테크 특강으로서 주제는 부자가 될 기회는 찾아온다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를 함에 있어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자만의 끝은 파멸이다. 너무 욕심, 과욕은 안 되겠죠. 과유불급. 두 번째, 투자의 수익률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고난과 고통이 와도 목표점까지 버텨야 한다. 목표점까지 도달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금방 되는 건 없죠. 그래야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세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목표를 정한다. 개인이 정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책이나 완화책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서울 시내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실시되고 있죠. DTI, LTV 등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시장이다. 첫 단계에서 내가 살 집을 원하는 입지에 마련하고, 둘째 단계는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나 상가주택,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한다. 틈틈이 수도권의 개발지, 주변 작은 필지의 땅을 사모은다. 신도시나 역세권 땅은 소액으로 지분 투자를 한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소액으로 재테크하는 기법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억, 5억, 10억, 20억 큰 돈이 있어야 재테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많게는 2억까지만 있어도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좋은 땅 매입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투자 열풍이 일어나도 5 내지 10년 후에 2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국토개발계획법에 묶인 땅을 제외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은 개발 계획이 실행되면 5배 내지 10배 정도 상승합니다. 수도권 토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땅을 사본 사람이 또 땅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습니다. 땅은 지난 30년간 200배에서 500배 올랐습니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 중개업소에 가서 아는 체 하지 말라.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해서도 감탄사는 내지 말라. 땅값을 깎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을 팔 때는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라. 땅 팔기 1, 2년 전부터 중개업소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누가 내 땅을 사려고 하면 왜 사려고 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실수로 잘못 팔았으면 그 돈으로 내 땅 주변의 땅을 다시 사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섯 번째, 넓은 하천변 옆에 붙은 땅은 사지 말라. 왜냐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오염 공장이나 축사 주변 땅을 사라. 땅값이 싸서 주섬주섬 사놓으면 결국 오염 시설들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박이 나겠죠. 여덟 번째, 중개업소에 내 땅 팔아달라고 노래 부르지 말라. 비싸다는 말을 몇 번 들으면 진이 빠져서 똥값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산 땅에 건축하지 말라. 진짜 땅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는 건축물이 따로 있고 건물값을 못 받게 됩니다. 열 번째,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지상권이 있을 경우 땅과 건물을 동시에 매수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 대상입니다. 11번째, 땅은 마음의 위안을 주게 되고 자식들을 효자로 만들어 줍니다. 쓸모없는 땅은 없다는 말입니다. 12번째, 맹지는 값이 저렴하니 닥치는 대로 사놓아라. 13번째, 장롱 속에서 수십 년간 묵은 땅은 귀한 땅이고 복이 깃든 땅이다. 소유권이 한 번도 이전 안 된 땅은 기가 왕성해서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14번째, 택지로 조성된 땅과 형질이 변경된 땅은 가공이 된 땅으로서 수익이 반영되어 내가 먹을 수익이 적습니다. 15번째, 건축허가 내놓은 땅, 전원주택지 조성해 놓은 땅 사지 말라. 주택지로 조성해 놓은 땅은 투자용 땅이 아닙니다. 건축해 놓으면 매도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몇 년 후 매입가 이하로도 팔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16번째, 중개업소에서 땅을 매도하라고 하면 서두르지 말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라.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17번째, 땅을 샀으면 10배 이상 남을 때 팔아라. 시간이 돈이다. 돈벼락을 맞으려면 기다려라. 18번째, 내 돈에 맞게 땅을 사놓아라. 나쁜 땅도 서서히 자기 몫을 한다. 땅의 부정성 때문에 좋은 땅은 결국 나쁜 땅을 필요로 한다. 부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로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게 부정성입니다. 19번째, 땅을 파는 매도자를 파악하라. 땅값을 많이 깎아서 파는 땅은 바로 사지 말고 재확인하라. 거기에 뭐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번째, 땅 매입 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라. 셋불로 당김에 배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결심해서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21번째, 등기부상 하자가 없고 약점이 있는 땅은 싸게 사라. 맹지나 집을 못 짓는 길쭉한 땅, 돈이 급한 주인의 땅을 싸게 사라. 금매물을 하죠. 22번째, 산 밑에 붙은 땅, 특히 토임은 무조건 사라. 토지 임야
임야라고 합니다. 앞에 산자가 떨어져 나간 토임입니다. 나지막한 산아래 땅은 가치가 있다. 배후의 임야가 개발될 시 중요한 입지가 됩니다. 23번째, 경사가 심한 땅, 축대를 쌓아야 되는 땅, 푹 꺼진 땅은 사지 말라. 24번째, 종전의 기존 경작자나 임차인을 바꾸지 말라. 땅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매도 시 좋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번째, 도시지역 내 자연 녹지를 사라. 지목 용도에 따라 도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도 주변에 도시의 확대를 대비해서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24번째, 종전의 기존 경작자나 요건 했고, 25번째,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를 사라. 지목 용도에 따라 도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번째, 돈이 있으면 땅을 조금씩 사모하라. 재산을 늘리는 데는 땅이 최고다. 땅을 샀으면 푹 삭히라. 묵은지처럼 홍어를 묵혀놓으면 맛이 있잖아. 똑같습니다. 27번째, 땅을 매도 후 판 돈의 절반은 다시 땅을 사서 또 판 땅의 2배를 사놓아라. 그래서 100만원에 샀던 땅을 내가 500만원에 팔았다, 평당. 그러면 돈이 많이 평당 400만 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평을 갖고 있다. 그럼 200평을 다시 사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28번째, 걸레 땅. 주인이 많이 바뀐 땅을 걸레 땅이라 합니다. 손대지 않는다. 29번째, 상가, 아파트, 주택, 건물보다는 땅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어라. 땅은 주인에게 효도를 한다. 충성을 하고 효도를 합니다. 아직보다 더 많네. 예. 30번, 맹지, 분묘 기지권, 지상권, 저당권 등 약점이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임자에게 비싸게 파는 땅 전문가가 되어라. 31번째, 도시 근교의 계획관리 지역 땅을 집중 공략하라. 소필지는 팔기 쉬우니 큰 필지는 분할하고 여러 개를 보유하면서 5년마다 매도하면 돈 걱정 없이 노후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이제는 욕심 없이 살겠다. 살다가 죽겠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걸리면 똥오줌 못 가리고, 최근에 뉴스가 났죠. 똥오줌 못 가린다고 사위가 장인어른을 때려서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 따라서 돈이 없으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31번째, 32번째,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땅을 싸게 사놓아라.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같은 저렴한 땅을 사놓으면 용도에 맞는 임자가 나타납니다. 땅은 주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땅은 주인이 다 있다. 33번째, 관공서, 공공시설물 옆의 땅은 사지 말라. 장사가 잘 안되고 임대사업도 잘 안됩니다. 34번째, 흙을 파간 땅, 채석장의 땅을 사지 말라. 기가 빠진 땅이라서 잘 되는 일이 없다. 35번째, 신도시 지역 2km 이내 농림지를 사놓아라. 신도시 발표 후 주변 땅값이 뛰게 됩니다. 36번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의 KTX, GTX, SRT 복선 전철역의 역사 예정지 주변 땅을 사놓아라. 37번째, 도시 주변의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도로 주변 땅을 사라. 땅값도 싸고 도시화가 되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38번째,
건물이 불타 없어진 땅을 사놓아라. 이런 땅은 재수가 좋습니다. 39번째 도시지역 변두리 주차장이나 공터를 사놓아라. 이런 땅은 주변 땅보다 싸지만 살 수 있다면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40번 밥은 굶어도 한 평의 땅을 사놓아라. 도시지역 내 땅은 함부로 팔지 말라. 어려울 때 인생 역전의 제기 발판이 됩니다. 41번 41번째 땅은 5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요 나에게 효도하는 복덩어리다. 42번째 주택지나 아파트에 붙은 땅은 사지 말라. 땅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싼 땅이 없다. 이런 땅은 보유 한계점에 도달한 땅이다. 43번째 내 땅은 개발하지 말고 원시림으로 보유하라. 그래야 용도에 맞는 매수인에게 잘 팔 수 있다. 44번째 땅 부자들은 3단계 상승 법칙을 잘 이용한다. 개발 확정지의 땅은 선점하는 게 좋다. 개발 계획 발표 착공 완공 3단계 333의 법칙으로 27배가 상승합니다. 45번째 집단 7억 지구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도로가 도심과 연결되면 시가와 예정 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시 땅값이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46번째 싼 게 비지떡이라 그런 점을 명심하라. 고수들은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땅만 삽니다. 실수요자들은 대도시 인근의 택지 개발 가능 지역이나 도시지역 내 주거지, 상업용지, 빌딩용지, 아파트용지, 도심이나 도심 근교의 비싼 땅을 찾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는 보유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도시지역은 매수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47번째 최대한 도로와 가까운 인접지를 사라. 48번째 집은 없어도 땅을 사라. 밥은 굶어도 한 평의 땅을 사라. 부자가 되려면 땅으로 선불을 걸어야 합니다. 49번째 마지막입니다. 도로가의 땅은 비싸니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땅도 향후에 도로가 확장되면 개발 보상 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수서역부터 적용되었고 우리 몸의 배꼽처럼 전철역과 환승센터를 도시의 중심 지역에 TOD 방식으로 또 MXD 방식으로 집중 개발합니다. 컴팩트 시티가 되는 것이죠. 수도권에서 저평가된 도시 중 수도권에 37개 시군 구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땅이 바로 시흥시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없다. 현재 직주 근접, 인구 증가율 전국 4위, 89년대 9만 명대 현재 51만 명, 일자리 교통 편의 5개 신도시가 들어가고 있고 관광지와 대학교가 들어가고 전철이 여러 개 들어갔고 지금 4개가 가게 됩니다. 현재 고속도로가 8개 돌려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철 역세권과 서울 강남 땅은 불패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철역뿐만 아니라 고속 전철 역세권은 폭발력이 상승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 시 5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0회차 부동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희준 이사님 모셔가지고